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죠. 그리고 원전은 전기차, 결과적으로는 친환경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영상을 거의 매일매일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에코프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는 2차전지 소재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소재는 당연히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상승을 할까요? 배터리를 많이 써서? 맞죠? 근데 배터리를 왜 많이 써요? 친환경.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운행 방식을 화석연료를 떼는 방식에서, 즉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 방식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는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서 에코프로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요 내용을 그대로 가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입니다. 원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는 엄밀히 따지면 전기차 부품주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전기차 부품 중에 일부는 배터리가 되고요. 배터리 부품 중에 일부는 에코프로가 만드는 양극재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전기를 사용하는 매개체가 크게 늘어나면 당연히 사용량이 늘어나고요. 전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걸 생산 쪽으로 오게 되면 생산 쪽에 대한 탄소 배출도 당연히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 내용이 연관된 건 아니지만 오늘 상승의 모멘텀이 된 건 이 내용입니다. 여기 한전산업 신규 원전 건설 검토에 급등하고 있다. 물론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가를 돌파해 가면서 크게 시세를 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식할 때는 스토리를 그려야 된다는 걸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스토리는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앞으로 뭐 적정 주가가 얼마고 뭐 앞에 뭐 평가하는 가치가 얼마고 이것보다 석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배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회사가 잘 되더라도요, 에코프로가 조 단위의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한 분기만에 8배 성장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주식은 원래 선반영한다는 거예요. 시세로. 가격적인 부분이 모든 것에 우선해서 다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8배 오른 주식이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다시 고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요. 세 달이면 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을 대기하고 있어요. 주가가 먼저 상승하죠. 그러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만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르는 주식이 오른 이후의 모든 상황은 무조건 오른 이유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주식은 무조건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세력의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는 전기차 부품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2차전지 소재로 분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부품주고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대단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전기 생산 쪽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에너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효율을 따졌을 때입니다. 원전은요, 당연히 시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 2021년도까지도 에코프로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어요. 실제 이때는 에코프로 BM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15배가 상승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2,000원에서 3만원까지 15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유동성 국면이었기는 해요.
근데 왜? 코로나 당시에 뭐 이런 진단키트나 제약주들 다 제외하고요. 2차 전지와 원전 쪽이 같이 대부분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이런 상승을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확인 과정을 에코프로가 먼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고요. 원전은 아직 그 확인 과정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모든 종목을 볼 때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구간을 무조건 만들어 갑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 구간은 신고가 구간까지 올라가는 폭입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형성하는 데까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폭은요, 대략 20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폭은 더 커지겠죠. 결과적으로는 수익 금액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에코프로가 나중에 뭐 500 가고 1000만 원 가고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게 지금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당장의 20%, 30% 이익보다 더 클까요?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에코프로를 지금 신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금 투입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다르죠. 아직 시세가 발생하기 전이에요. 신고가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멘텀이 나와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 2만원대까지 가는 이 폭도요, 아직도 10%의 추가 상승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가는 방향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가 운행될 때 한 번 완충 때 들어가는 용량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의 한 달치 분량입니다. 그럼 전기 사용량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전기 생산하는 쪽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친환경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원전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핵 융합 발전으로 가겠지만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미국에서 시연에 성공했을 뿐입니다. 미국 한 국가에서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전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위험하다는 문제도 SMR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 방향으로. 주가는 그 가는 방향을 선반영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가격이 설정되었을 때 잘 들으세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 보유 기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단기는 2주고요. 제가 보는 장기 투자는 2개월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수익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가격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달 내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매매 기법과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 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모든 시세의 시작점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면 시세의 시작점이 아닌 거냐? 아닌 건 맞아요. 신고가 이후에 정말 큰 시세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저가를 높여가는 과정이고 반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시세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스토리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너무 당연하잖아요. 에코프로가 정말 크게 폭등을 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폭등하는 이유는 전기차 시대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 생산 쪽은 탄소 배출을 무시하나요? 내연기관 다니는 것보다 효율이 좀 좋으니까 오케이 뭐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하고 이건 그냥 무시하고 가나?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생산 쪽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토대로 보유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매매할 때 가장 필요한 투자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멘탈이 즉 심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승 기간에 보유를 못합니다. 내가 매수한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이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실현시키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건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점쟁이도 주식을 맞출 수는 없죠. 그런데 시세는 항상 선반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선반영하는 시세가 유지되는 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멘텀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파악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전 쪽으로 갔을 때는 스토리가 그냥 갈 수밖에 없게 단지 언제 갈래?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된다.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냥 제가 공개된 공간에다가 뭐 누구나 다운받아 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맞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고요. 원전은 지금 유일하게 탄소 배출이 제로인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이것 말고는 당장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에코프로의 상승세로 봐서는 전기차 보급률이 우리가 계산해놨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전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모멘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먼저 방향을 잡아줘야 중소형주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원전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죠.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모두 다 받아가세요. 돈 됩니다. 무료예요.